연락도 없는 자식 때문에 의료급여 못 받았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겠구나. 내일부터는 병원 부담 없이 가게 되겠어. 지금 확인 안 하시면 손해 보십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바뀌는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떨어졌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자식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6년 동안 유지되던 부양비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연락도 안 되고 생활비도 한 푼 안 주는데 서류상으로만 소득이 있다고 복지 혜택을 못 받으셨던 그 억울한 상황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양을 안 받고 계시면 여러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뀐 제도를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빠짐없이 다룹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병원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자료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생각나는 분 있으시면 꼭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우선 의료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게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 수급자는 입원할 때 본인 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 때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이종 수급자도 입원비의 10%만 부담하시면 되니까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낮아야 하는데 여기에 자식 소득까지 계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 자식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식한테 생활비를 한 푼도 못 받고 계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부양비 제도 때문입니다. 부양비라는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이 사람은 자식한테 돈을 받고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잡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세 어머님이 계십니다. 혼자 사십니다. 연금도 거의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2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어머님과 아들은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당연히 생활비도 한 푼 못 받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복지 신청하러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드님 소득이 있으시네요. 부양비가 책정돼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안 되십니다. 정말 억울하시죠? 돈도 못 받는데 왜 제가 탈락합니까? 이렇게 따지셔도 소용없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고요. 지금부터 2026년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26년 동안 계속됐던 이 제도가 드디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이제는 자식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소득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소득이 있으니까 부모님도 생활비 받고 있겠지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돈을 받고 있습니까? 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못 받고 있으면 그건 소득에 안 잡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과 연락 끊긴 지 10년 됐고 생활비도 못 받고 계신 어머님, 2025년 이전이었으면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들 소득이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양비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본인 소득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본인 소득이 기준에 맞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 변경으로 최소 5만 명 이상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떨어져서 다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매달 병원 가시지 않습니까? 약값도 나가고 검사 비용도 나가고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받으시면 이게 거의 없어지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특히 큰 병 걸리셨을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수술 받으시거나 입원 오래 하시면 건강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일종이면 입원비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떨어졌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6년에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신청 끝나요. 첫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9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는 152만 원 이하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시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준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같이 사시는데 두 분 합쳐서 소득이 월 140만 원이면 역시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으시면 그 집의 가치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기본 재산 공제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빼주고 계산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국민연금 월 40만 원 받으십니다. 전세로 사시는데 전세금이 5천만 원입니다. 예금은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연금 40만 원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전세금과 예금 합쳐서 6천만 원인데 여기서 기본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재산 소득은 0원입니다. 그러면 월 소득이 40만 원이 되고 기준인 92만 원보다 적으니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번에 바뀐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모님이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부양을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부양을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때 자식이 정말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지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걸 확인합니다. 만약 통장에 자식이 보낸 돈이 들어온 기록이 없으면 부양을 안 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연락이 끊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 같은 걸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식과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확인서를 내시면 인정됩니다. 세 번째,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자식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으셨던 분들, 이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떨어지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제도가 달랐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다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자식이 소득이 있어도 실제로 생활비를 안 주면 여러분 소득 계산할 때 포함 안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1인 가구 기준 월 92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예전에 자식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화면을 보면서 봐주세요.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는데 거기 가셔서 의료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알려주고 신청 도와드립니다. 준비하실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 확인하려면 통장 거래 내역을 봐야 하거든요. 최근 석 달 정도 거래 내역 있는 통장 사본 준비하십시오. 만약 재산이 있으시면 그것도 확인합니다. 집이 있으시면 등기부등본, 전세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동차 있으시면 차량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자식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그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양식 주면 거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식과 몇 년도부터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일단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정확하게 안내해줍니다. 신청하시면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 소득이랑 재산을 확인합니다. 자식한테 정말 생활비 못 받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사 끝나면 결과 나옵니다.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의료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www.복지로.go.kr입니다. 컴퓨터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서류 준비하고 입력하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 가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의료급여 관련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료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건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의료급여 받으시면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것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만 따로 받으실 수도 있고 조건 되시면 여러 급여를 함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가실 때 의료급여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혜택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긴급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의료급여보다 빨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상황 설명하시면 긴급 지원 가능한지 확인해 줍니다.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넘어도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이 92만 원인데 소득이 95만 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로소득 공제 같은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해서 번 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거든요. 자세한 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산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지역에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니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식한테 실제로 돈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자식 소득이 아예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실제로 생활비 보내주고 계시면 그건 여러분 소득으로 잡힙니다. 통장에 자식이 보낸 돈이 들어오는 기록이 있으면 그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용돈 받으실 일 있으시면 이제부터는 현금으로 받으세요. 네 번째, 거짓으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자식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안 받는다고 거짓으로 신청하시면 나중에 다 환수됩니다. 받았던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받고 계시다가 복권 당첨됐다든지 재산이 생겼다든지 하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고 계속 받으시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부터 바뀌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자식이 소득 있어도 실제로 생활비 안 주면 여러분도 의료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1인 가구는 월 소득 92만 원 이하면 됩니다. 예전에 자식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꼭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센터 가셔서 의료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증명서류입니다. 의료급여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일종은 입원비 본인 부담 없고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입원비에 10%만 부담하시면 되니까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으시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2026년부터 바뀌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료급여 예전에는 자식 소득 때문에 탈락했어도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랑 연락 끊기고 생활비도 못 받고 계신 분들, 이제는 당당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 보십니다. 아파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 미루시는 분들 많으신데 의료급여 받으시면 그런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본인이 먼저 확인 안 하시면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일일이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계신 분들, 이웃 어르신들 중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금융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한데 은행이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고금리 예금이 있습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데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은행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수백만 원 이자 손해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